올해처럼 변덕이 심한 겨울이 또 있었을까요? 강풍과 한파가 동시에 급습하면서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더니 오늘은 또 살랑살랑 봄이 찾아온 것 같아요. 또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올 겨울이 잠시 선물해준 햇살. 오늘은 바깥 풍경도 즐겨보고 커피 한 잔 들고 느릿느릿 산책하면서 햇살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널뛰게 하는 겨울입니다. 다들 출근 잘하고 계시죠?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뭘로 시작해볼까요? 서울 아파트 9억 원 초과가 절반 이상이라는 기사부터 시작해볼게요. 부동산 124가 서울 아파트 127만 7천여 채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66만 3,291채로 전체의 51.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두 채 중에 한 채 이상은 9억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지난주에 지인들과 만나면서 이 기사가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자치구별로 보면은 역시나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렇게 비싼 동네 중심으로 많았고요. 비중이 낮은 지역 역시도 예상을 깨지 않고 도봉, 강북, 중랑, 그리고 노원구 이런 순으로 나타났어요. 서울에서 9억 원 초과 아파트 비중은 2017년에 22% 수준에 불과했는데 겨우 3년 만에 곱절 이상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동안 집값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올랐는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하죠. 이런 수치만 보면은 이제 9억 원도 고가 아파트가 아닌 거죠. 고가주택 기준이 2008년에 생겼으니까 무려 13년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고가주택 기준도 제고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봉, 강북 이렇게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심으로 패닉방이 더 나타날 것 같은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꿈으로만 남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와 연동돼서 생각해 볼 기사인 것 같아요. 서울의 모든 구 84제곱미터 10억 시대 막차탄 도봉이라는 기사입니다. 도봉구 창동 리버타운 84제곱미터가 지난 1월 22일에 10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지난해 12월에 9억 5백만 원에 거래됐으니까 한 달 사이에 무려 1억 4,500만 원이 오른 거잖아요. 도봉구도 이제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면서 서울의 모든 구가 10억 시대에 도래한 거죠. 도봉구마저 배신감. 서민들이나 젊은 층들은 한숨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도봉구까지 올랐으니까 이제는 대세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부동산은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한 예로 5, 6년간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다음으로 이제 4, 5년간은 하락세가 이어지고 집값이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올랐다가 따라서 강북과 경기도가 오르고 집값이 또 떨어질 때는 강남부터 떨어졌다가 이어서 강북, 경기도 이렇게 떨어지는 사이클이 있는 시장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7년 말 대비 리먼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도봉이라든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0% 이상이 올랐었거든요. 반면에 송파나 강남은 떨어졌어요. 특히 송파 같은 경우에는 4% 이상이 떨어졌고 강남은 2% 이상이 떨어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강남 일부 지역 중심으로 매물이 조금씩 쌓이고 있고 일부 단지는 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한 번씩 들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세 번째 기사는 줍줍 사라진다. 3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강화라는 뉴스입니다. 정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 지역,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변경을 하고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 강화로 인해서 앞으로는 죽죽이라는 단어가 분양시장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무순위 청약이 뭐냐 하면 일반 분양 이후에 보험 계약을 취소를 한다거나 부적격자들의 물량들을 다시 분양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 분양하고는 좀 다르게 만 19세 이상이면 지역이라든가 청약 통장 유무에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으로 무순위 청약에 되게 몰리는 사태도 있었거든요. 청약 통장이 없지만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역대급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었어요. 최근에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죠. DMC 파인시티 자이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가구 모집에 무려 29만 8천 명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마비가 되기도 했었고요. 일부 인기단지 같은 경우에는 청약 발표 현장 당일에 정말로 긴 줄의 행진이 이어진다거나 돈을 받고 순번표를 또 이제 파는 또 그런 일도 있었어요. 무순위 청약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미분양 아파트 열풍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대세 하락장에서는 반포자이나 과거의 타워팰리스 이런 단지들 즉 입지는 좋고 상품도 좋지만 시장 용량으로 미분양이 되는 아파트도 있지만 시장이 좋을 때 미분양이 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분양 아파트를 살 때는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제 아는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서야 무순위 청약이 뭔지를 알게 됐는데 사라지게 됐다며 자신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 한탄하기도 했었는데요. 역시나 아는 게 힘이겠죠?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미분양의 무덤이라 불리던 고양 삼송 84제곱미터 10억 돌파라는 기사인데요. 고양시 덕양구 삼성동의 삼성 2차 아이파크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월 12일에 10억 원대로 역대 최고가로 거래가 됐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용인에도 10억대,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요즘에는 죄다 10억 거린다,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0억 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삼성지구라고 한다면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줄줄이 미분양이 되면서 미분양의 무덤이라고 불렸던 곳이잖아요. 삼성 2차 아이파크 84제곱미터 분양가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2019년 말에 6억 원대로 거래가 되면서 정말 6년 만에 3억 원이 올랐어요. 근데 2020년 이후 1년 만에 4억 원이 올랐대요. 어떻게 6년 만에 3억이 올랐는데 1년 만에 4억 원이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집 있으신 분들, 와, 이게 웬일이야 하시겠다. 삼성지구가 이렇게 1년 만에 급등을 한 이유는 GTX 효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스타필드 이런 인프라가 잘 들어서면서 과거보다는 살기 좋아졌다. 이런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패닉 바잉이 만든 삼성 집값 아닐까요? 요즘에는 뉴스들이 죄다 올랐다, 역대 최고가, 최대치, 신고가 경신 이런 뉴스들이 많잖아요. 아직 내 집 없으신 분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클 수밖에 없겠죠? 다섯 번째 뉴스는 연봉 1억 맞벌이 신혼부부 민간 분양 특공 청약 가능이라는 기사입니다. 이번 달 2일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요건이 완화가 됩니다. 해당되는 신혼부부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민영주택은 앞으로 우선 공급 물량을 70%, 일반 공급은 30%로 조정을 했고요. 일반 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의 140%, 맞벌이 같은 경우는 160%로 올렸습니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 평균이 160%가 888만 원인 점을 감안을 하면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의 경우에는 연봉 1억 656만 원까지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 응할 수 있는 셈이죠.
두 번째, 공공분양주택은 앞으로 물량의 70%는 우선 공급, 30%는 일반 공급으로 공급을 하면서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을 130%, 맞벌이는 140%로 올렸습니다. 특공 자격이 된다면 이제 어디에 청약을 할지 고민을 해야겠죠. 올해부터 이제 사전 청약에 들어가는 상기 신도시들 공공택지는 물론 서울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특공 물량들이 나와요. 상계 신도시가 올해 3만 가구가 사전 이제 청약제로 나오는데 이 중에서 55%가 특공으로 나오고 이 중에서는 30%가 또 신혼부부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라면 상계 신도시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투기가율지구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강남의 일부 단지는 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서울에서 59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면 안 되겠죠. 좀 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긴 했지만 일부에서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주요 단지의 신혼부부 특공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다. 4050은 역차별이다.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는데요. 모든 대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렵겠죠. 바뀐 환경에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겠죠. 마지막 뉴스네요. 지난해 인구 이동 5년 만에 최다. 10명 중 4명 집 때문에 라는 기사입니다. 지난해 인구 이동자 수는 773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8.9%가 증가를 했네요.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특히나 지난해의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았어요. 특히나 눈에 가는 수치는 서울의 전출자가 어디로 갔을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경기도로 갔겠죠? 무려 65.4%가 경기도로 이동을 했습니다. 결국 집값 상승의 그림자였던 거죠. 서울의 집값을 못 이겨서 경기도로 이사를 했던 거죠. 정부의 부동산 대책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 같은데요. 실제로 2019년에는요, 인구 이동자 수가 43년 만에 가장 적었어요. 그 이유가 전년도인 2018년에 정부의 가장 고강도 대책이라고 불렸던 9.13 대책이 발표가 됐고 따라서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인구 이동자 수도 적었던 거죠. 또 실제로 이 사유 답변에서도 주택 문제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족 문제, 직장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값 대란의 나비 효과 어디까지 갈까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매서운 이 추위도 곧 끝이 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잖아요. 오늘 이 순간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곁엔 달큰한 햇살이 머물고 있겠죠. 유시유종.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입니다. 집값 급등으로 마음이 추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혹독한 겨울을 경험한 분들의 봄은 유난히 더 따뜻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